안녕하세요. 어느 집이나 애물단지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가 그런 케이스라 매번 돈 사고 쳐서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리고 조카인 저에게도 가끔씩 연락 와 신세 좀 지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아주버님이네요. 나이 40대 후반이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미혼 많으니 흠이 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돈도 안 벌고 본가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었다는 거죠. 그런 아주버님을 시어머니가 저에게 넘기려고 해서 이 사단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해서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요. 시댁 친척에게 일이 생겨 경조사에 갔다가 마주치는 바람에 조만간 한 번 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랑 동갑내기 부부이며 사내 커플로 만났죠.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남자였고 바른 도덕성과 성실함으로 누구나 탐내던 신랑감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도 1년 반 정도 혼자 짝사랑했었죠. 참 운 좋게도 남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귀고 연애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수순 밟았습니다. 그냥 둘이 비슷하게 버니 반반 정도 부담에 신혼집 전세로 들어왔고 예물 예단은 간소화해서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가 추진력이 좋아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이랑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한두 번 뵈었던 게 다였죠. 그런데 상견례에서 좀 쎄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오빠가 있고 남편 쪽에도 형이 한 분 있다고 하길래 그럼 형제 남매도 같이 보자고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보통 쪽수 맞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시댁에서도 알겠다, 형 데려가겠다 하시더니 돌연 상견례 당일날 시부모님만 두 분 나오시겠다고 하셨네요. 부랴부랴 저희도 오빠네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만 나오셨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냥 말을 돌리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동생 상견례 나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셨답니다.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고요. 시아주버님은 자기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것에 엄청 분노하셨다더군요. 성격이 그러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당시 제 남편은 31살, 시아주버님은 37살이셨어요. 남편의 오빠가 결혼 안 한 싱글이라는 건 저도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도 하고 계셨고 또 따로 집 구해 타 지역에서 잘 자리 잡아 살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있으시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시고 일도 관두신 채 본가, 즉 제 시댁에 들어와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만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희도 첫 아이 낳고 나서 시댁에 가면 늘 시아주버님까지 같이 배워야 했죠. 아이들에게 좋은 큰아빠도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이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재수씨, 아직 분유 먹는 애가 무슨 5만 원짜리를 쓴다고 그래요. 나 줘요, 나. 라고 하며 풀수도 안 할 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놀자고 가까이 다가가면 아주버님 얼굴색이 확 변하셔서는 아, 오지마. 니들 귀찮단 말이야. 호이, 호이. 라고 하시며 무슨 비둘기 내쫓듯이 저희 아이들을 밀어내셨어요. 놀아주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실 필요까진 없었는데 저나 저희 아이들도 많이 상처받았고 제 남편도 그럴 때마다 형이랑 맞서 싸우느라고 분위기가 늘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큰아들인 제 시아주버님을 타이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희에게 더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따로 불러 네가 양보 좀 해라. 네 아주버님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저러고 사는데 얼마나 속이 지옥이겠니. 우리 큰아들 마음 좀 헤아려 줘라.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저더러 시아주버님 빨래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청바지 빨 줄 아니? 큰아들이 청바지에 커피를 잔뜩 쏟아왔는데 애벌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 네가 좀 해다오. 아, 어머님, 이건 세탁소에 맡기시는 게 왜 싫으냐? 그럼 됐다. 어머님은 표정을 확 굳히시며 탁 소리가 나게 빨랫감을 빼앗으셨습니다. 그 청바지를 시작으로 계속 간보듯이 저를 볼 때마다 아주버님 방 좀 치워주고 가라. 아주버님 영양제랑 단백질 파우더 좀 주문해주고 가라. 아주버님 운동화 좀 물에 불려놓고 가라 등의 자잘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뭐 어때? 가족이잖아. 너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야박한 거다. 처신 잘해야지. 라고 하시며 저를 혼내셨어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 저도 시댁 가기가 날이 갈수록 싫어지더라고요. 애들도 큰아빠 있으면 불편하다고 자꾸 저희 외가만 가려고 했고요. 남편도 그거 알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눈치 봤습니다. 다행히 부부 금실은 좋았기에 시댁 일로 싸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한 가지 팁이랄 것이 있다면 남편이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시댁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저희 남편은 일단은 자기 와이프 편을 들어야 하는 게 맞대요. 내가 만든 가족이니까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랑은 싸워도 본인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풀 수 있다고요. 그렇기에 시댁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본인 통해서 말하라며 자기가 총대를 매줬어요. 남편이 제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 심부름 좀 와이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나봐요. 시어머니도 눈치 보고는 한동안은 저 안 시키시더군요. 문제는 시아주버님이 점점 비만이 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한 7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밤마다 무언가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혼내키시며 못 먹게 했더니 아예 새벽에 시부모님 주무실 때 밖에 나가서 편의점을 털다시피 하며 폭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한두 달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시아주버님 풍채가 점점 커져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관리 좀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니 재수씨나 잘해. 요즘 여자들 결혼하고 나면 완전 퍼져 있어서 안 좋더라. 라고 얘기하며 기분 나쁘게 대꾸 하더군요. 정말 제 입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괜한 걱정을 했는지. 여튼 시아주버님은 날이 갈수록 살이 찌더니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으셨고 무릎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왔다더군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시아주버님이 면허도 차도 없으시다 보니 70살이 다 되어가는 시아버지께서 매번 데려다 주신대요. 버스 타고 가라고 하니 그건 곧 죽어도 싫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니 매번 왕복 3만 원이 넘게 나오니 시어머니가 그것도 너무 부담된다 하셨댔고요. 시부모님도 아직 안 온 당뇨를 아들이 먼저 판정받으니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당뇨 식단에 약에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시아주버님 스스로는 전혀 하지 않으니 어머님은 열불이 터지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시기 좋은 일이 생겼죠. 바로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청약이 당첨된 겁니다. 저희는 20평대 전세 아파트에서 두 아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 30평대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대출금이 늘어나 부담은 안 되었지만 저도 다시 복직하여 맞벌이 할 예정이니 얼마든지 갚아 나갈 수 있었죠. 우리 가족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벅찬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청약되었다고 친정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리니 너무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가전가구 새로 사야 하지 않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500만 원 주신다더군요. 거절했지만 바로 계좌에 싸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댁에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또 늦게 알리면 서운하다 하실까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큰아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잡곡밥을 먹으래도 자꾸 흰쌀밥만 찾으니 어쩌니. 방금도 대판하고 상 치웠다. 어머님은 제 전화에 잘 됐다 싶었던지 참았던 짜증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약을 잘 안 챙겨 먹는다. 식단도 제대로 안 지킨다. 밤에 자꾸 군것질 한다 등의 하소연을 하시며 아유 내 신세야. 내 나이 환갑에 아직도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니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분명하다 분명해. 라며 물먹이셨죠. 그 목소리를 들으니 하려던 말도 쏙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줄이며 어머님 식사나 잘 챙겨드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님이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용건 없이 잘 전화하지 않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물어보셨죠. 아, 네. 저희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고 말씀드리려 전화드렸어요. 그래도 집안에 큰일인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이사 와야 한다더니 직장 근처니?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신도시 쪽이라서 교통이 괜찮아요. 거기 유치원이랑 학교도 많아서 애들 적응도 잘할 것 같고요. 다행이다 얘. 집은 몇 평짜리야? 크니? 그냥 평범한 34평이요. 그럼 방이 3개겠구나. 맞니?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알겠다며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이죠.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더라. 너희 방 3개라면서 그거 방 4개로 쪼갤 수 있다던데 무슨 룸이더라? 아, 알파룸이요?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아주버님 말인데 혹시 너희 집으로 이사 좀 가라고 하면 너 싫어할 거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어떤 주제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죠. 네, 아주버님이요? 아, 네, 그건 힘들죠. 저는 너무 놀랐지만 두말 할 것 없이 딱 잘라 거절했죠.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시아주버님이랑 합가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아니, 그쪽이 신도시니까 병원도 많고 그렇지 않니? 우리 큰아들 병원 자주 다니는 거 알지? 당뇨도 있고 정형외과도 자주 가서 체외 충격파니 물리치료니 다 받아야 하는데
매번 고생하잖아. 거기 가면 집 앞에 병원도 많을 테니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님, 아주버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애들도 어리고 저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돼요. 우리 큰아들 방에서 컴퓨터하고 잠만 자는 거 알잖니? 내가 반찬이랑 국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속보 보내주마. 그럼 너도 요리 안 하고 좋지. 어머님, 어머님도 아주버님 식단 먹게 하는 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어머님 말도 안 듣는데. 아니 그야 차라리 네 말이라면 들을 수도 있지. 너는 네 아주버님 걱정도 안 되니?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구나. 만약 네 오빠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대번 집에 데려오지 않겠니?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급기야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죠. 저희 오빠라면 살 수 있겠죠. 저희 오빠가 우리 애들 얼마나 좋아하고 잘해주는데요. 근데 아주버님이 저희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어디 보셨어요? 싫다고 쫓아내기나 하지. 저도 싫어요, 그런 큰아빠.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던데 아주버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오빠 맡으려고 안 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또 야박하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장가 안 간 시아주버님 있으면 화장품이며 속옷 사다 바친다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속옷이요? 누가 시아주버님 속옷을 사다 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거북해요. 누군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누가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캐묻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말이 그렇다면서 서운함 가득 보이며 전화를 끊으려 하셨죠.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감당 어려운 아주버님을 어떻게 5살, 9살 키우는 애엄마인 저한테 떠넘기려 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우리 애들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저도 매번 무시하시고요. 그런 분이랑 같이 살게 될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큰아들은 자식이라 애틋하시고요.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입에 불 뿜으며 화내실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리자 시어머니가 엄청 깜짝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 보고 야박하냐는 거냐고 제가 머리에 뚜껑 열고 따져 묻자 시어머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전화 끊으시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다 더 놀라워하며 면목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댁에 전화해 그야말로 난리를 친 듯 하고요. 남편이 당분간 본가 안 가겠다. 와이프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화를 냈다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시댁 안 갔습니다. 2년 뒤에 아파트 완공되어 입주했을 때도 시댁에 전화 안 드렸어요. 남편도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았고 남편 말로는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딱 잘라 사과는 며느리한테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고 버티셔서 결국 몇 년 동안 왕래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시댁 경조사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인사는 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피하셔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본가에서 나와 독립해 이사를 가셨다더군요. 저랑 싸운 일을 계기로 어머님이 집에서 내쫓으셨나 봐요. 이제 시댁에 아주버님도 없으니 어머님도 슬슬 저더러 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대로 쭉 왕래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한마디 제대로 지른 건 저도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제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맞죠?